오늘 금융시장의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아, 결과가 좀 극단적이었죠? 네, 진짜 극단적이에요. 오른쪽 펜은 막 당장 마라톤을 뛰어도 될 만큼 건강한데 왼쪽 펜은 지금 당장 응급실 수술대에 누워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상반된 신호가 나왔다는 거군요. 맞아요. 주식시장은 평화가 찾아왔다며 막 환호성을 지르고 폭등하는데 유가랑 금값은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 것처럼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2026년 4월 3일의 시장입니다. 네, 환자 자체가 동시에 여러 개의 평행우주를 걷고 있는 셈이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리포트는 그야말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인지부 좋아요. 딱 맞는 표현이네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숫자들이 가리키는 이면의 진짜 메커니즘을 해독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평행 우주, 바로 샴페인을 터트린 국내 증시부터 좀 들여다보죠. 코스피가 단숨에 5,300선을 시원하게 뚫어버렸어요. 네, 단 하루 만에 2.7% 이상 급등을 했고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죠.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랠리를 주도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들보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게 따로 있었어요. 완전히 극단으로 갈린 그 수급의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말씀이시죠? 맞아요. 무려 12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240만 주 넘게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파티장을 열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시장을 지키던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500만 주 가까이 집어던지면서 비상구로 빠져나갔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성대하게 춤추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기억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사실 지난 2주간의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겪었던 심리적 피로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심리적 피로감이요. 네, 시장이 억눌려 있는 동안 손실을 버티고 있던 개인들에게 오늘의 급등은 약간 본전 탈출 혹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된 겁니다. 버티다 드디어 탈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거대한 자본을 들고 파티장에 다시 입장한 동력은 리포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 완화와 원유 공급 불안 해소 기대감이죠. 아,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요?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이 좀 완화될 것 같은 뉴스가 막 하루 만에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180도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호재인가요? 글로벌 자금이 유독 한국 코스피로 강하게 밀려들어온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건 한국 시장이 가진 독특한 구조적 취약성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취약성을 역으로요? 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잖아요. 그리고 경제의 뼈대가 제조업과 수출, 특히 반도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하, 기름값에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서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기업들의 마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구조죠. 아, 그래서 그동안 한국 증시가 꽉 눌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유 공급선의 목조를 쥐고 있던 리스크가 풀릴 것이라는 심리적 안도감이 퍼지자 그동안 과도하게 억눌려 있던 위험 선호 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약간 융수철이 튀어오르듯이요. 정확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4에서 5%대 급등을 보여준 건 억눌렸던 용수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지정학적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반도체주들이 숨통을 텄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미스테리요? 아까 코스피 급등의 방아쇠가 호르무즈 긴장 완화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두 번째 평행우주인 상품과 환율 시장, 그러니까 FICC 데이터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유가 폭등을 보셨군요. 네, 분명 긴장이 풀렸다는데 WTI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1달러 선으로 하루 만에 무려 6%나 폭등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미 평균 1,900원을 넘겼고요. 사실 유가뿐만이 아니죠. 안전자산의 끝판왕인 금 가격이 10만 3천 달러 선까지 치솟았고 위험자산 성격을 지닌 비트코인마저 정확히 10만 3천 달러 선까지 동반 폭등했습니다. 와, 이건 명백한 모순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평화가 왔다고 주식을 막 쓸어 담고 있는데 원자재랑 귀금속 시장은 당장 내일 중동에서 전면전이 터질 것처럼 방패를 높이 치켜들고 있어요. 두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죠. 둘 중 하나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브리핑을 보면 유가 폭등의 원인으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수용 압박 발언과 중동 긴장 고조가 지목되어 있거든요. 네, 명시되어 있죠. 네.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단순히 시장 가격을 움직인 팩트로서 이 발언을 보면 코스피 상승 이유랑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시간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다르다니요. 어떻게 다른데요? 주식시장은 철저히 미래의 기대감을 먹고 자랍니다. 주식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 발언이나 외교적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강한 압박이 들어가면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고 긴장이 풀리겠구나 하고 시나리오를 선반영하는 겁니다. 아, 미래를 땡겨오는 거군요. 맞아요. 망원경을 들고 저 멀리 보이는 평화를 보며 달려가는 거죠. 아, 망원경. 그럼 반면에 상품 시장 트레이더들은 돋보기를 들고 당장 발밑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원유를 실은 배가 당장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느냐, 오늘 당장 물류비가 얼마나 뛰었느냐가 그들에겐 전부니까요. 아하, 6개월 뒤의 평화협상보다 오늘 겪는 공급망 차질이 유가에 직각으로 꽂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똑똑한 거대 자본들은 오히려 이 모순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이용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주식을 매수해서 미래의 평화와 인플레이션 둔화 시나리오에 베팅하면서도 동시에 유가와 금,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는 거죠.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경우를 양방향으로 해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양쪽 다 걸어두는 거군요. 네, 이런 장세에서 어느 한쪽의 지표만 보고 시장의 방향을 단정짓는 건 눈을 가리고 절벽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망원경과 돋보기의 시각차를 이해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을 미국 쪽으로 돌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글로벌 시장의 최종 심판 관격인 미국 증시는 오늘 전면 휴장이잖아요. 네, 공휴일이라 겉보기엔 거래가 멈춰서 평화로워 보이죠? 네, 근데 어제 장 마감 직전의 상황과 현재 움직이는 S&P 500 선물 지수를 보면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더라고요. 특히 흥미로웠던 게 스페이스X의 상장, 즉 IPO 기대감이 나스닥을 지탱하던 기존 종목들에게 오히려 공포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맞습니다. 블랙홀 효과를 우려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인덱스 펀드들이 굴리는 자금의 총량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아,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행성이 갑자기 태양계에 편입되면 그 막대한 중력 때문에 기존 행성들의 궤도가 다 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네, 아주 적절합니다. 그 매력적인 스페이스X 주식을 펀드에 일정 비율 이상 담으려면 매니저들은 눈물을 머금고 기존에 들고 있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들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한 곳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매도세, 즉 수급의 꼬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시간 외 거래가 그렇게 요동쳤던 거군요. 맞습니다.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터질지 모르는 중동 이슈에 대비해 미국 시장의 시간의 거래량이 석 달 만에 4배나 폭증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중력 벼라와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막 안전벨트를 부서질 듯 꽉 쥐고 있다는 뜻이죠. 와, 4배 폭증이라니 진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은 예전처럼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손잡고 오르거나 떨어지는 동조화 현상이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이죠. 영국은 상승했어요. 일본은 엔화가 약세인데도 니케이 지수가 하락했고요. 그야말로 철저한 각자 도생입니다. 디커플링의 극치죠. 이제 글로벌 자본은 거시적인 테마 하나로 전 세계를 통째로 사거나 팔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나요? 각 국가별로 지정학적 위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방위산업 비중에 얼마나 되는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아주 미시적인 펀더멘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현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디테일해졌네요. 한국 시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LENC가 고객사의 나스닥 상장과 원전 사업 가치 재평가라는 개별 이슈로 단 하루 만에 15%나 급등했잖아요. 이런 미시적 모멘텀의 자금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달력으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시장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다음 주를 위해 무엇을 모니터링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당면한 일정들이 꽤 많죠. 당장 오늘 밤
한국 시간 21시 30분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들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시장 예측치가 비농업 고용지수 6만 5천 명 증가, 실업률 4.4% 수준이더군요. 이전 달 수치가 마이너스 13만 3천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용 한파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회복 속도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채권 시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에요. 아, 잠깐만요. 제가 브리핑 자료를 보다가 진짜 이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FOMC의 매파적 기조 때문에 5bp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그 기준점이 무려 0.0% 수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0%죠. 2026년 현재 시장이 아무리 불안해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제로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건 글로벌 자본이 극단적인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무조건적인 안전자산으로 도피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10년물 금리가 0.00%라는 초현실적인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건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나 거대한 디플레이션 공포를 이미 가격에 반영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와, 디플레이션 공포까지요? 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금리가 단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만 움직여도 과거 금리가 4%대일 때 50bp가 움직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충격파를 환율과 주식시장에 던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밤 발표될 실제 고용 데이터가 그 예측치인 6만 5천 명보다 훨씬 낮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투자자로서의 본능은 고용이 박살났으니 경기가 침체될 거다, 주식을 던져야겠다 이거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처럼 뒤틀린 시장에서는 경제가 망가지고 있으니 연준이 당장 돈을 풀고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리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증시가 환호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그 딜레마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이미 0.00%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내려서 시장을 부양할 탄환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내릴 금리가 없군요. 네, 따라서 고용 데이터가 쇼크 수준으로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펀더멘탈 붕괴 공포에 압도될 확률이 높습니다. S&P 500 선물과 달러 가치가 순식간에 발작을 일으키며 약세로 돌아서는 방화세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다음 주 일정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수요일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유가가 이미 111달러를 넘었으니 여기서 또 한 번 불꽃이 튈 거고요. 게다가 목요일에는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죠? 맞아요.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PCE 물가지수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시장을 쥐고 흔들 초대형 이벤트, 한국 SK 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까지 겹쳐 있어요.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까지 전 세계 증시를 멱살 잡고 끌고 온 AI 반도체 랠리가 뜬구름 잡는 테마인지 아니면 실제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해내는 진짜 산업인지 증명해야 하는 재판됩니다. 진짜 시험 때네요. 여기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코스피의 5,300선은 단계적인 신기루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와, 들어야 할 과목이 너무 많아서 뇌가 과부하에 거릴 지경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브리핑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은 결국 바벨 전략이더군요. 네, 양극단에 대비하라는 거죠. 한쪽에는 에너지나 방어주 같은 돋보기의 현실을 담고 다른 한쪽에는 억눌린 위험자산이라는 망원경의 미래를 담아라. 모순된 시장에는 모순된 전략으로 맞서라는 뜻이겠죠. 시장의 방향성을 오만하게 예측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양극단에 동시에 베팅하는 유연함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변동성 장세니까요. 2026년 4월 3일 시장은 참으로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코스피는 환호하며 뛰어오르는데 유가와 금값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글로벌 자금은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피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복잡한 톱니바퀴의 원리들이 여러분이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회의를 준비하실 때 확실한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드라인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기 전에 브리핑 자료를 보며 제 머릿속에 맴돌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미국 시장 휴장에도 불구하고 주말세 이슈에 대비한 시간외 거래가 무려 4배나 폭증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주 이례적인 폭증이었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정규 거래 시간은 이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한편의 예고편에 불과해진 게 아닐까요? 야간 장세가 진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24시간 돌아가고 지정학적 폭탄이 새벽에 터지는 지금 진짜 거대한 자본의 이동과 살벌한 전쟁은 거래소 문이 닫히고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바로 그 야간 변동성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쌓아올린 자산의 방어벽은 태양에 떠있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밤 사이에도 튼튼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번 주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이 질문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